AI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이성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했던 얘기가 100년 내에 인류는 멸망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디스토피아가 될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작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우려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람 자체에 대한 소외 어떤 좀 생각하신 게 좀 있으실까요? 미래학자로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 벌써 30년 전에 이분이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이 난 게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80년대 초반 뭐 이때 나온 책 아닙니까? 제3의 물결을 얘기하면서 3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단 말이죠. 1990년대에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9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한편으로 이제 걱정이 그런 거죠. 정말 이분의 얘기처럼 되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디스토피아가 될까? 빨리만 가면 된다.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은 굉장히 중요하다.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 온 날 아침 이 들판을 걸어갈 때 조심해라. 당신이 걷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지 않냐. 우리가 지금 현재 들여놓는 한 발짝 한 발짝은 엄청나게 우리 이 나라의 또 지구적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고 중요한 한 발자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인류는 미래에 어떻게 갔을까 하니까 망하지, 당연히 망하지. 당연히 망한다. 그 이유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한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은 한 세대를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변화를 해서 지구는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는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참 인간의 이성은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AI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이성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또 감성까지도 사라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게 AI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시적 언어와 영성적 언어 기호를 보완하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환경운동도 그런 거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소 사회,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면은 시적 인간, 영성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좀 파노라마가 펼쳐지지 않을까 미래 세대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했던 얘기가 100년 내에 인류는 멸망한다. 기후위기 등등 멸망하니까 빨리 다른 행성을 찾아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걸 실현하는 친구가 테슬라가 스페이스X 그거 하는 게 다양성 논리.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2의 지구는 현재로는 찾기 어렵다. 제2의 지구를 찾을 노력을 갖고 인류의 지속 가능성, 지구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속 가능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 지식 반감기란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예전보다 지금은 지식 반감기가 더 짧아지는 시기인데 그런 시대에 과연 인간의 존엄성, 휴머니즘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휴머니즘과 생태성이란 걸 같이 갖는 기술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지구에서 인류가 존속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무겁게 다가오는데 나인 리버 홀드 박사가 이야기했던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개인이 조직으로 들어가고 국가로 들어갔을 때는 매우 비도덕적인 것을 스스럼 없이 그냥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란 말이죠. 그리고 대공황이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그분이 느꼈던 그 현실은 뭐였을까? 1차 세계대전의 그 잔혹함을 바라보고
자기가 느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인간의 끝없는 욕망, 결국에는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와닿습니다. 노동의 종말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노동이 AI라든지 기계라든지 로봇 등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됨으로써 노동이 상실되어진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노동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제3의 섹터를 더 강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3의 섹터라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일거리 아닙니까? 지구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룹들, 이런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비용을 지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후위기 시대는 암울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암울한 것에서 좌절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 사회가 아니라 도덕적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얘기했던 제3의 섹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레미 리프킨도 절망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을 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로 가야 된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기후 위기가 가져올 파국은 이미 사실은 심각하다. 네. 그 뭐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온도가 2도를 넘어서 뭐 최대 4도, 뭐 6도 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그 파국은 어쩔 수 없는데 이 파국을 해방적 파국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절망적 파국으로 만들 거냐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인류가 그 존속 가능성할 수 있는 그런 해방적 파국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저는 그 기후위기 물 전문가, 행성적 전문가와 같이 얘기하는 게 영광이었고요. 매우 재밌었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저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이게 에코 쓰다가 주석 쓰다가 내가 술주자가 딱 그래야 불화가 빛나는 밤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긴 시간이었는데 상당히 다양한 주제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더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